정치인들은 선거만 되면 잠바떼기 입고 이 시장통을 헤매고 서민들이 사는 골목을 헤맵니다. 선거 없을 때 한번 오지도 않지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주말마다, 주중에는 뭐 바쁜 척하고 주말마다 자기 지역구 내에 골목을 돌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 목욕탕도 가고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청취하기도 해요. 사실은 구정치가요, 서민들의 삶을 이 배지 달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반영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지금처럼 지자체가 없을 때는요, 내무부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자, 폭우가 예상되니까 전 공무원들은 비상근무하라. 그러면 중앙부터 시군구 그리고 일선의 동까지, 동사무소까지 그 지령이 하달되면서 폭우가 오면 공무원이 집에 오늘 못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지역 내에 이재민들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학교, 체육관 등에 먼저 마련해 놓고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모포라든지 뭐 비상식량, 물 등도 챙기고 그런 다음에 비 오는 상황을 보고 자기가 맡은 지역에 나가서요, 그지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킵니다. 산사태가 난만한 곳, 하천이 이 범람할 만한 곳, 저지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그리고 또 대피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참으로 이해가지 않는 게 신림동 도림천변 신림사동 저지대 거기에 곳곳에 스피커들을 설치해 놓고 이제 물이 넘치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걸 누구 하나가 좀 일찍 결단을 내리고 방송하고 그런 다음에 집집마다 그게 기껏 해봤자 위험해서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한 500가구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만 나서고 구청의 일부 지원만 가도 그 사람들을 집집마다 확인하고 두들겨서 밖으로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더 이렇게 나간다면 녹음 전화로 이런 상황이 오면 그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전화들을 기록해놨다가 일시에 한 방에 전화가 가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만 먼저 대피시켰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자체를 한다고 하면서 시장, 구청장까지 뽑다 보니까 이제 전부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내 업적을 어떻게 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재선될까? 그리고 밑에는 그저 그냥 또닥또닥해서 자기 말만 잘 듣게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어요.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도 없습니다. 신고해서야 경찰이 왔어요. 거기에 신림사동 상습 침수 지역이 유명한데요. 그리고 그 도림천변을 따라서 대림동 있고요. 거기에 상습 침수 지역은 다 아는 분.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근처에서 사람이 벌써 지난 한 20년간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와 갔다 왔다 폭우가 예상된다면 곧바로 공무원이 비상 배치되어서 챙기도록 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막아졌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는 거고 구청이고 동사무소도 필요가 없는 거고 결국 서민들은 위험한 지역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폭우가 오면 지 목숨은 지가 알아서 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 바로 숨진 사람 옆집에 사는 분은 밖에서 일하다가 딸들이 전화와서 가서 창틀을 뜯어내서 딸들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숨진 가족들을 돌보러 갔더니만 이미 문이 안 열리고 수압 때문에 뭔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을 하는 걸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복 입고 기득권이 되어서 설치다 보니까 그들은 항상 위를 바라보죠. 지보다 더 높은 당에는 이재명을 바라보고 이재명의 그 당 대표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당은 윤석열을 바라보고 아무도 낮은 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비극조차도 막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세훈이는 뭐라 했습니까? 3일 전에 오세훈이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로 3천만 관광 시대를 연다. 이 보도가 언론에 일제히 나오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침수가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자, 웃기지요? 물 때문에 한강의 지류 하천에 물이 넘쳐서 사람들이 그리 죽어가는데 그날 오세훈이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로 3천만 관광 시대를 연다. 싱가포르 회의에 참석해서 한강을 아름답게 석양을 활용한 재발견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석양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찾아가지고 매일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100만 불짜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해 3천만 관광시대를 열겠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을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일명 선셋 한강 라인에 세계인이 주목하는 석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관람차부터 수상2 무대, 주변에 객석을 가진 수상예술 무대, 문화가 있는 보행교까지 다채로운 석양 조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샛빛섬이라는 거 지금 그 뭡니까? 서초동에 있는 그 강변에 있는 샛빛섬이라는 것도 오세훈이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거에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가지고 오세훈이가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를 또 그거 아부한다고 그랬는지 김포 운하를 통해서 한강까지 배가 들어오도록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강 뭐라고요? 그레이트 선셋 한강이라고요?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가 시장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당에서 그 방배에 넘어가는 남부순환도로 그 도로에 상해 우면산이 그야말로 붕괴되어 가지고 도로 건너편에 넘어가서 아파트를 때려서 사람이 엄청 죽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정말로 이야기하는 거는요. 뭐 관광이 어떻고도 좋은데 그 이전에 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목숨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요. 이제 정치인이고 지자체고 공무원이고 전부 영혼이 상실돼 버린 나라가 됐어요. 전부 기득권만 올려다 봅니다. 자, 샛빛 둥둥섬 저거 얼마짜리예요? 자, BOT 민간이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 나중에 뭐 한 일정하게 쓰고 기부 체납한다 돼 있지만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128억 출자해서 지분 29.9%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효성 계열사가 최종적으로 2034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 돈 수백억씩 써가면서 이런 짓 하고 이제 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레이트 선셋 서울 프로젝트를 한다고요. 왜 하겠습니까? 뭔가를 만들고 두들기면 거기서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 짓에 몰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없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면 생기는 게 아니라 귀찮은 일만 생기죠. 이번에 오세훈이가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가 욕만 실컷 먹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국민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맨날 기득권 상층만 쳐다보고 따라다니고 돈 많은 회장님이나 따라다니고 되면 그들만 챙기고 그들과 관련된 건설 사업만 챙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고급 식당이나 다니면서 그야말로 어깨에 힘주면서 돈과 이권 쫓아다닙니다. 그들이 서민들 삶을 돌봅니까? 지역구에 있는 구민들 삶을 돌봐요? 잠바새기 입고 선거 때만 빌려나는 악수를 한다고 그들이 여러분의 대변인입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전라도당 경상도당이다 좌파다 우파다 해서 하면서 좋다고 지지하고 하는 국민들은 뭡니까? 그래서요, 기득권만의 나라로 가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사고가 난 데서 한 5km만 지나가도 그거 사고가 난 이번에 신림동에서 한 5km만 더 가도 아니 한 4km만 더 가도 서초구가 시작됩니다. 방배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별개의 세상이에요. 거기서요 몇백 메다만 가도 10억이 넘는 부르지오 아파트 있어요. 그런 데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이것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제가 침소봉대에서 작은 사안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요 이 기득권들의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총리도 그리고 공무원도 전부 기득권의 보호자로 전락해가고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이번에 거기에 새 가족이 내려오는 물에 문은 안 열리고 문이 열려야 탈출하죠. 수압이 몇 톤이 되는데 문이 열립니까? 창살을 뜯으려니까 창살 쪽에도 물이 밀려 들어오니 그 국민학교 6학년 그리고 장애인 두고 있는 그 47살 먹은 가장인 여성이 혼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밖에 전화를 계속했는데
물에 잠겨서 전화 끊어질 때까지 국가 공권력 어디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지 못했고, 뒤에야 경찰이 왔고, 그리고 소방차는 물 때문에 출동을 못했고, 그래서 그 현장에 물 빼는 것도요 다음날까지 남아 있었대요. 전시용인지 몰라도요. 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죠. 동아일보 사설이 반지하를 이야기하고, 한국일보가 이 반지하에 대한 비오는 밤은 잠을 못 자요, 반지하 33만 가구, 자, 이렇게 지금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여전히 삶은 계속될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반지하 사는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지상에 사는 사람은 뭐 크게 다를까요? 여러분의 삶도요 위태하기는 마찬가지. 경제 위기에 고통이 터져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도 상당수가 터질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당신들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이용해먹고, 그걸 가지고 당신들 표를 받아서 그때부터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총리다고 설치고 다니는 자들에게 언제까지요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춤을 추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스테이크에 호화 만찬을 하면서 따먹고 끄끄거리면서 이쑤시개 쑤시면서 무대를 보니, 그 위에서 서민들 중산층이 나서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좀 관심 가져주세요 춤을 추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는요 기득권과 반기득권이 있지 좌도 우도 없고요 이념도 없습니다. 지역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이 그들에게 각성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당신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하의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